그 자거다치로 가는 길에 선비족의 발상지하고 연관되는 알선동굴 뭐 이런 어떤 유적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그건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알선동굴에 대해서 글을 쓴 분들이 몇 분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가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제 쭉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이제 그 비포장 도로인데 차량 통행도 많고 그래요. 그래 쭉 가는데 느닷없이 딱 보니까 아리아 150km 이래 나와요. 예. 한문으로 하를 물숫자로 바꾸면 아리수잖아요. 예. 아리수는 또 한강을 아리수라 그랬잖아요. 그 이상하다. 무슨 북만주에 아리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또 가다 보니까 표지판에 뭐 어디까지 얼마 이런 이야기 나오면 거기다가 표지판이 어려운 데다가 우리 그 옛날에 88 올림픽 할 때 그 호돌이상 있잖아요. 예. 호랑이상. 그 비슷하게 아주 비슷해요. 그래 놓고 거기다 뭐 밑에 써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웬 호랑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기 옛날에 숲이에요. 그쪽은 또 이 호랑이가 많았는가 보네. 그러고 쭉 갔다고요. 가니까 아리아 시가 있더구만. 아리아 시. 아리아 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앙린춘족 자치기 그 중심이 아리아 시인데 예. 딱 내려 보니까 그 동서로 비포장 도로인데 길이 엄청 넓어. 시 한복판인데. 근데 그 표지판을 딱 보니까 동서로 난 길은 이름이 조양로예요. 아침조자에다 변양자. 네. 그 우리말로 바꾸면 아사다리잖아요. 예. 그 이제 들어가면은 그 기차 같은 거 뭐 간이 차 있잖아요. 사람 여름에 타는 거. 예. 그걸 타고 지나가게 되는데 한 2km 정도, 2, 3km 되는데 거기 이제 브로셔 있지 않습니까? 안내. 예. 그걸 딱 보니까 그 산 덩어리가 이르코리산이더라고요. 이르코니. 예, 이르코리산인데 이르코리산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태백산이에요. 태백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들어가는 길에는 보면 양쪽에 부조도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이러는데 전에 그 산사성 대동박물관에서 본 그 부조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불교 관련 내용들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동굴을 다 보고 동굴은 굉장히 커요. 정면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고 이래요. 예. 안에 뭐 건 10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큰 동굴이고 그러는데 동굴 규모가 1000명이 들어갈 정도예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발견된 게 1980년입니다. 그 동굴이 발견된 얼마 되진 게. 않았군요. 동굴은 있었겠지요. 예. 근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고 발견되는 게 1980년에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그 비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예. 비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비문을 내용이 뭔 거라면은 그 선비족들이 남아갖고 세운 56국 시대를 마감한 북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예. 북이 그 탁발 시대의 왕조인데 북이 그 탁발도 태무제 시기에 그 지역에 살던 조그마한 나라에서 탁발도 사신을 보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선조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무제 탁발도가 중서시락인가 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선조들한테 이제 흰 양도 잡고 흰 말도 잡고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예. 그러면서 제사 지낼 때 축문을 써요. 예. 뭐 유세차 연호가 태평진군인데 유세차 태평진군 몇 년 신탁발도 어쩌게 되라고 이제 뭐 감소공 하는 식으로 이제 그래놓고 축문을 새겨놓은 비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갔잖아요. 그래 봤는데 보니까 이제 태백산까지 나왔죠. 예. 그래 이제 내려와가지고 오니까 그 주차 그 바로 옆에 그 앙륜춘족 박물관이 있어요. 예.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거기 앙륜춘족 그 전통 의상을 전시하는데 보니까 색동옷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곰 사냥하는 그림도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고 아까는 호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곰도 많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곰도 많고 호랑이도 많고 그까지도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멋이 맞춰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좀 날씨 여름에서 좀 덥고 그래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옆에 재래시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블록 더 가면은. 예. 재래시장이 딱 갔더니 우리 수박을 좀 샀어. 수박을 젊은 사람들이 사고 나는 쭉 들어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재래시장에 수박도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우리 조선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선파 원산지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나, 그다음에 그걸 뭘 또 발견하는 거라면은 마늘도 있어요. 뭔가 이야기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뭐 끝이 찾느냐면은 그 시장에 노각도 있어요. 노각. 우리 저기 토종 오이. 예. 이거 뭐 누렇게 되는 이상한 거 있잖아요. 노각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리수. 아리수도 있어. 예. 아사달도 있어요. 태백산도 있고. 태백산도 있어요. 동굴도 큰 거 있어요. 예. 곰도 많아요. 호랑이도 나오고. 호랑이도 많아요. 파도 나오고 마늘도 있어요. 나오고. 예. 이제 쑥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쑥은 길가의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소위 뭐 우리는 당군신화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당군신화가 아니고 환웅신화잖아요. 예. 한웅 할아버지 신화하고 관련된 곳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서 내가 책을 하나 우연하게 봤는데 무언 김교원 선생이 쓴 신단민사인가요? 예. 그걸 1911년에 쓴 겁니다. 예. 그 책에 보면은 이륵고리산에 단군의 유적이 있다라고 써놨어요. 아. 아니 1911년에 누가 그까지 가봤겠습니까? 그 아득히 먼 곳에 서울에서 그까지가 거의 2,500km가 넘는데 직선거리로. 그 저는 거기도 분명히 당군의 유적이 있다 하는 것은 누가 가서 보고 김경현 선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쓴 것이 아니고 뭔가 옛날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말이 들어있는 문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쓰지 않았나 싶고, 그 태백산 이거 이런 것들이 지금 꼭 백두산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북쪽이냐, 예.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중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세종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내가 가기 전에 거기를 가셨던 모양이야. 예. 그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든지 아예 그냥 그거는 그 당군 신화의 현장이 여기다 하고 못을 박아놨는데 저는 못은 못 박겠고 예. 그런 일치는 있더라. 이런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몰랐으면 모르는데 가서 보고 느낀 사람은 우리 상공서에 나오는 그 고조선 사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아기가 잘 맞아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안 된 게 보면 모르는 거죠. 다녀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어떤 지명이라든지 또는 그곳의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거기가 뭐 앞에서는 이제 선비족의 발상지로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선비족 자체도 이제 우리의 어떤 단군세기 기록에 의하면 단군 조선과 깊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15대 대음당군의 동생인 대심을 남선비의 군주로 임명했다. 뭐 이런 구절도 나오듯이 사실은 거기가 우리의 어떤 환웅의 건국사와의 중심지일 수도 있고, 예. 또한 어떤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방민족의 발흥지일 수도 있는 거죠. 고구려 태조당 때도 선비군사 8,000명을 하고 같이 가서 요소를 경영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선비족 하면 이게 이제 단순히 북방민족의 하나로서뿐만이 아니고 이 선비족이 그 이후에 중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잖아요. 수나라, 당나라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큰 정도가 아니고, 오늘날 한족이 이처럼 발흥하게 된 기본적인 소양을, 바탕을 제공해 준 것이 선비족들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 중국에서 호한융합이라고 그럽니다. 오랑캐와 한족들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도약의 경위를 만들었다. 그 시기가 바로 선비족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다라고 특히 이제 북이 시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북이 시기에 만들었던 뭐 율령제, 모병제, 공무원에 대한 봉급제 이런 것들이 그 후대 황제에 그대로 다 계승이 되잖아요. 특히 세금제도 같은 경우에 조용조가 또 이루어지는 기본 세금, 세제도 선비족 때를 북위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수나라를 건국한 양견 100% 선비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선비족들이 완전히 한화되면서 성도 한족식으로 바꾸잖아요. 원래 선비족 그 황실성이 탁발시인데 탁발시도 어떠마자 원시로 바꾸잖아요.
원시로 받고 대부분 다 바꿔요. 수 문제의 경우도 양씨지만은 그 양씨가 원래 그 선비족 성씨로는 바꾸기 전에는 보륙씨입니다. 그 양견의 원래 이름이 보륙여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나라는 마찬가지고 이제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를 건국했던 이씨들이 있잖아요. 이연, 이세민 그 이씨들도 완전 선비족입니다. 그 이씨지만은 바꾸기 성은 대야씨입니다. 큰 대자에다 들야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를 건국을 한 것도 완전 선비족들인데 소위 이제 그 시기를 중국 역사에서는 그 집단을 그 지배 집단을 관룡 집단이라고 그러죠. 관중과 농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름은 뭐 조금 뭔가 그거 하기 위해서 관룡 이런 식으로 붙인 거지만은 선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북위는 나중에 이제 그 동이 서위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동이가 동쪽에 있던 동이가 다시 북제가 되고 서위가 북주가 되잖아요. 북주에서 이제 양견이 나와서 통일을 해서 이제 수나라가 되고 그러죠. 근데 그 집단들이 전부 다 그 당나라 수나라의 지배 집단이었고 제도도 벌써 북위 때 만들어놨던 그 제도들 그것들 그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했던 거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왕조라고 했던 당나라가 바로 선비족이 세워갖고 선비족이 경영한 나라예요. 예.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측천무 그 관련된 영어 하면서 당나라 고종이 그 무측천 그 젊을 때 그 아버지 후궁이잖아요. 무측천이. 예. 자기가 이제 같이 결혼하면서 그 뭐라고 그래요. 중국 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이 데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선비족이라서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 후궁을 아들이 데리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까지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선비족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무대 공간도 그렇고 역사에 이제 주류를 이루어왔던 분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방족의 역사 이것을 이제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한 가지 더 부연을 하면은 그 답사를 땡기면서 선비족 역사 유적을 많이 봤는데 여기는 그 책에는 안 써져 있는데 일부만 써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국 사서들을 보면은 특히 북이 탁발시 조정에서 그 한족 신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으로 최호 같은 사람인데 예. 최호가 황제하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요. 통역이 있는데 나중에 그 북이 효문제 시기가 되면은 효문제 그 둘째 왕비가 고구려 고씨입니다. 문소왕후인데 그 문소왕후의 아들이 효문제 다음에 선무제가 되죠. 선무제가 그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왕권이 좀 약하니까 고구려에서 외삼촌들을 불러드립니다. 예. 근데 외삼촌들이 와가지고 고구려 조정을, 북위 조정을 장악을 해요. 그런데 그 외삼촌들하고 선무제하고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없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예. 통역이 없는데 그게 이상하다. 왜 꼭 한족하고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고구려 출신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없을까? 그러면서 또 중국 그 위서에는 또 뭐라고 써놓는다라면은 고시들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 발해 수인이다. 그런데 무슨 선조 때 들어와갖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한족이다. 이렇게 꼭 써놔요. 안 써도 될 일을. 그래갖고 이래저래 뒤적거리다 보니까 중국 그 저명한 역사가 여사면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걸 보니까 뭐냐면 모용씨하고 고구려는 말이 통했다라고 써놨어요. 모용씨도 선비족이잖아요. 탁발씨도 선비족이잖아요. 그럼 탁발씨하고 모용씨는 당연히 말이 통했을 거고 그러면은 그 탁발씨하고 고구려도 말이 통했을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 아주 먼 방언 수준일지라도 그건 통역 없이도 이야기가 가능했을 거다. 그러고 보면은 민족적 진정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문소태호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그 고구려 사락 같은 역사책을 보면은 그 탁발씨하고 고구려 왕실하고 혼인이 한 번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혼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장수왕 다음에 문자명왕이잖아요. 예. 손자죠. 손자 아들이 아니고 문자명왕인데 문자명왕의 아버지 즉 장수왕의 아들은 장수왕하고 탁발씨 왕비 사이에 쓰는 아들이에요. 선비족 아들인 것이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쪽 선비족과 우리의 친연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김교원 선생께서 신단민기나 신단실기 같은 신단민사나 이제 신단실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쭉 정리를 하면서 북방사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쭉 목차를 정리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갈래를 그렇게 예. 잡았어야죠.